안녕하세요. 세계전쟁 시각입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요즘 전황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 전쟁터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면서 상황은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현재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전쟁의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어느 한쪽이 빠르게 땅을 빼앗는 그런 속도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의 힘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소모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먼저 지쳐서 쓰러지느냐 하는 그런 기나긴 인내심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속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부러 전쟁을 길게 끌면서 우크라이나의 힘을 완전히 소진시키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싸울 군인이 너무나 부족해서 전선을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싸우고 있을까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마솥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적들을 커다란 솥안에 가두고 서서히 끓여서 힘을 빼는 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아주 무서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마솥 전술은 아주 치밀하게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면서 상대방의 방어선 중에서 가장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찾아냅니다. 두 번째, 그 약점이 발견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구멍을 냅니다. 세 번째, 뚫린 구멍의 양쪽으로 군대를 보내 마치 집게처럼 적을 포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교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러 도망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갇힌 군인들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도망갈 길이 보이면 싸우려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마솥 전술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제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주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지명보다는 각 지역에서 양측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쟁터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부 돈바스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부 하르키우 지역인데 이 지역은 러시아가 자국의 국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구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전선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주 심각한데요. 우크라이나가 동쪽과 북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던 군인들을 계속 빼가다 보니까 이곳의 방어선이 아주 위험할 정도로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문제가 바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사람, 즉 군인 부족 문제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7. 시청자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평균 나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창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할 20살, 30살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쉴 나이인 중년들이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이 부족하다 보니 우크라이나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을 강제로 군대에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수십만 명의 남성들은 징집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전선 무대들 중에는 원래 있어야 할 군인의 3분의 1도 채 남지 않은 곳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는 징집 연령을 70살까지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분석 자료에 나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발표하는 군인 피해 숫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피해는 적게 발표하고 상대방의 피해는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선전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을 서로 교환한 비율인데요.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 21구가 돌아올 때 러시아 군인의 시신은 단 한 구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 비율 하나만으로 전쟁의 피해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최신 무기의 성능을 겨루는 전쟁이 아니라 어느 쪽의 군인이 먼저 바닥나느냐 하는 사람의 싸움이다. 결국 이 전쟁의 향방은 값비싼 무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길고 긴 전쟁의 승패는 결국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을까요? 아니면 서방 국가들이 지원해주는 최신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을까요? 오늘 저희의 설명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계전쟁 시각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